인셉션 영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재밌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 장면이 꿈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영화로 구현한 거잖아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상상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구현한 것인데 네. 인셉션은 주인공 돔 코브가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빼내거나 다른 생각을 주입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바로 드림머신. 드림머신입니다. 코브는 드림머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뇌를 그야말로 해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뇌 해킹이 이제 더 이상 영화 속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수면의 비밀을 연구하는 데니안 교수는 사람의 꿈을 영상으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꿈을. 뇌파 측정 장비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잠이 들면 뇌파만으로 사람들의 꿈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꿈도 마음대로 꾸면은 좀 위험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닐까요? 큰일 났네 나는. 네. 난 꿈속에서 그런 꿈 한 번씩 꾸지 않나요? 연예인이랑 사귀는 거. 연예인이랑 사귀는 거. 다 걸렸네. 그럼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봤듯이 이제 뇌 해킹, 뇌를 해킹한다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을까요? 실제로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뇌를 해킹하려고. 브레인 해킹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1973년에 그 UCLA 연구팀이 뇌에서 나오는 뇌파라는 걸 측정해서 네. 사람이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네.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규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보통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읽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어떻게? 큰일 났네. 이 사람이 사는 곳의 정보가 뭔지, 또 어떤 개인의 중요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이런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들은 우리가 3D 컴퓨터라는 것과 네.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뇌파를 읽어내서 비밀 정보 같은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조금 더 발전시키면 거꾸로 정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어떤 뇌에 정보를 집어넣어서 어떤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레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사람들은 두 손의 자유를 얻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약 2,200만 대에 달하는 자율주행차가 누적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지금 운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2단계에 해당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에 따르면 1단계는 차간 거리 제어, 일정 속도 유지 등 특정 차량에서 대중화된 기능들을 의미한다. 2단계는 2개 이상의 자동화 시스템이 통합 적용되는 단계로 저속 자동 주행과 자동 주차 시스템 등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3단계부터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목적지를 입력하면 일정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수동 조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반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4단계가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최종적 단계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 각국의 자동차 IT 업계는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달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운전석을 자동차에게 넘겨주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다. 법적 장치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장치도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까? 가장 발빠르게 나선 국가는 미국이다. 모든 주에서 통용할 수 있는 1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법 제정과 수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럽도 행동에 나섰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발족.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과 안전 규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올해 초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기본 및 윤리 측면 평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가서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유엔에선 세계 자동차 기준 조합 포럼 WP29를 열어 합의점 도출에 나섰다. 소속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을까? 연구원에서는 주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7가지를 모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유레카! Consume less speed and produce less excretions. 옥자야. 이 영화에는 맛있는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슈퍼돼지가 등장한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바로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공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가위는 특수한 단백질 효소를 가리키는데 상대 유전자에 결합해 문제가 있는 염기 서열을 잘라내면 나머지 부위가 재조합되어 정상 유전자로 복구된다. 최근 개발된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기존 기술보다 제조가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다. 유전자 가위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는 우리나라다. 지난 8월 국내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질 때 주형이 되는 그러한 DNA를 합성했죠.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서 얻은 정자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동시에 정상인 난자에 주입하면 수정 후의 배아가 정상 유전자를 이용해 돌연 변이를 교정했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원하는 부위 말고 그 외에 다른 부위, 표적되지 않은 비표적 위치에서의 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우려하는 건데 이번 연구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그런 그 비표적 위치에서의 유전자 교정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식물의 유전자도 교정하는 데 연구되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 병충해에 강하고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조작해왔다. 이 같은 조작이 아닌 식물 세포에 유전자 가위를 직접 주입해 교정하고자 하는 염기에만 정확히 작동시켜 식물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도 국내 연구진이 성공했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다양한 작물의 형질도 개선할 수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식물 세포 내로 도입을 하여 특정 유전자만을 타겟하여 그 유전자가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발현이 되지 않게 되면서 그 식물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식물 세포 배양실에서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서 그 식물을 생장을 하여 그 유전자가 결국에는 어떤 표현형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레카! 이 기계는 스피커의 음파장을 신자기회로에 연결해서 정밀 수직을 통해서 물 파동을 일으켜서 빠르게 10분 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츠. 헤르츠는 5에서 50헤르츠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강도. 진동의 강도라고 하는데 강도는 이제 0에서부터 99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봐선 여느 오디오 스피커와 다름없어 보이는 음파 진동 커피 추출기. 음파의 진동을 통해 커피 가루 간의 마찰을 증가시킴으로써 커피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음파의 진동만을 이용해 커피를 내리는 기술로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인 주파수를 5에서 50Hz 사이로 설정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진동 추출되도록 기다립니다. 음파로 인해 표면이 찰랑찰랑 진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음파만으로 콜드브루 커피가 완성됩니다. 잘게 분쇄한 원두를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에 걸쳐 우려내 추출하는 방식인 콜드브루 커피. 쓴맛은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하지만 길게는 8시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추출해야 하는데요. 음파의 진동을 이용하면 10분 이내로 추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분에 그 정도의 농도까지도 나오면서 커피의 맛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0시간을 기다리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상온에 놔두기 시작하면 이제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세균 번식이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음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이제 소리가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과 함께 향기로운 커피까지 직접 내려주고 있는데요. 시간의 힘을 빌리던 기존의 추출 방식에서 소리의 힘을 빌리게 되는 방식으로 커피 추출 기술도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우리나라가 네. 하루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이 하루 평균 받는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나 17,000건 봅니다. 자, 지금 24만 건 봅니다. 많이 보시네. 네, 많이 5만 봅니다. 5만 봅니까? 그러니까 하루 평균 들어오는 공격 시도 건수는 140만 건. 야, 다 들렸어. 140만. 140만 그 건이요? 140만 건을 다 막아내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이나 산업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한 기술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항상 도둑이 물건을 훔치면 경찰이 잡는 항상
뒤쫓아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커들이 먼저 공격을 할 것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건지 예측한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가요? 지금 그래서 뭐 위협 예측 또는 threat 아.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네. 일기예보 같이 어디가 공격 들어올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들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빠르잖아요, 네네. 진짜. 예. 그런데 인터넷은 그렇게 굉장히 발달한 반면에 보안 기술은 사실은 그걸 못 쫓아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지킬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속상한 뉴스도 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맨날 그 컴퓨터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업데이트하지 몇 % 합니다. 그 시스템 끄지 마세요. 그런 거 착실하게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보안은 위험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업데이트 잘 안 하십니다. 네, 귀찮아서 솔직히 다음 주에로 밀어놓거든요. 저.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지. 그다음에 뭐 특히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화료가 또 네. 발생하고 배터리가 소모되니까 안 하시거든요. 요새는 업데이트 공지 같으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딱 업데이트 뜨면 바로 네.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 공지를 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해커들도 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럼 해커들이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바로 공격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게 하루 안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하루만. 하루 예, 만에. 예. 그래서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게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좀 주세요. 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불안해서 방송 못 하겠네. 아니,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사진. 참 소중한 내 얼굴. 유레카! 사람의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더 나아가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리가 대상의 특정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에 맞는 소리를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사운드를 만드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 세탁기 완료됐을 때 나오는 소리라든지, 뭐 냉장고가 문이 열렸을 때 경고음이라든지, 뭐 빅스비 불렀을 때 대답해주는 성우의 음성, 뭐 이런 것들까지 총망라해서 모든 사운드를 개발, 녹음하는 곳입니다. 브랜드나 제품 특성에 맞게 기존의 소리를 재구성하거나 목적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운드 디자인 작업입니다. 보행자를 고려한 전기 자동차의 인공 엔진음도 이에 해당하죠. 디자인에 사용되는 소리는 이렇게 실제 연주를 바탕으로 하거나 컴퓨터 디지털 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스에서 실제 녹음된 소리는 주 조정실로 전송돼 믹싱과 마스터링 과정을 거치는데요. 소리가 그 기능을 청각적으로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 인지 심리 관점에서 규명함과 동시에 감성적으로도 듣기 편안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리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그 운전 중 혹은 운동, 더 나아가서는 시각장애인들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귀에 익숙한 이 소리, 스마트폰의 벨소리인데요. 스마트폰은 그 어떤 제품보다 수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그만큼 필요한 기능 사운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리들은
사운드의 기능적 디자인은 물론 컴팩트한 스피커 시스템까지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유레카! 홈이 파진 이 둥근 공이 뭔가 싶었더니 바로 골프공이라고 하는데요. 생소판 패턴의 이 홈 디자인에 특별한 자연의 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 거북의 등껍질 모양에서 고안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다 거북이, 저희가 거북이는 되게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물속에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다 거북이 물속에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홈 구조에 의해서 항력이 감소돼가지고 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등껍질 모양을 골프공에 적용해서 이렇게 평평한 면을 늘리면서도 비거리를 유지시키는 그런 걸 적용한 골프공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타수로 정해진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골프에 있어 비거리와 퍼팅의 정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프공 표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오목한 홈, 딤플은 공 표면을 지나는 공기에 난류를 발생시켜 공을 반대 방향으로 끄는 항력을 감소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고안된 구조입니다. 반면에 딤플은 퍼팅 정확도를 해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퍼팅 시 딤플 모서리를 때리게 되면 공의 운동 각도가 미세하게 빗나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2m 거리에서 약 2도만 빗나가도 무려 7cm에 가까운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점은 이제 기존 골프공 같은 경우는 표면에 이렇게 수많은 딤플이 있기 때문에 퍼팅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바다 거북의 이런 등껍질을 모사해서 이것을 여기 적용하게 되면 딤플공과 비슷하게 항력은 저하시키면서도 이렇게 평평한 면이 많기 때문에 퍼팅을 할 때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퍼팅 정확도를 간접 테스트하기 위해 일반 공과 함께 낙하시켜 봤는데요. 빗나감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무려 38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살아남은 동식물들은 생존과 관련해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때때로 인간에게 지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모방하면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물이 가진 기능과 메커니즘 등을 모방해 과학기술과 접목시키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갖춘 최적의 기능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에게서 찾은 자연 친화적 기술이기 때문에 청색 기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생명체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외형이나 구조, 그다음에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생물체도 있기 때문에 무생물체에서부터 배우자 그런 것으로 보면은 자연 모사 기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새의 날개를 모방해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연은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의 해결책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은 열차 앞머리를 물총새 머리 모양으로 디자인해
터널 진입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찍찍이로 통하는 벨크로는 엉겅퀴 가시의 모양에서, 짐바브웨의 한 쇼핑센터는 언제나 일정하게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흰개미 집에서 원리를 착안해 지어졌습니다.